이번 시간에는 전번 시간에 이어서 기체의 방전 현상에 대해서 계속 연속해서 강의를 해드리는데, 전번 시간에는 패닝 이펙트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어서 충돌 전리 계수라든지 그다음에 파생의 법칙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이제 패닝 이펙트는 다른 기체들을 갖다가 하나의 어떤 방정관이라든지 어떤 제한적인 어떤 공간 장소에다 넣어가지고, 압력을 넣어가지고, 전리전압을 올릴 때, 공진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각 기체들은 다 공진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공진 에너지가 낮은 기체가 먼저 전리를 해가지고, 다른 기체들을, 충돌함으로 해가지고, 여기를 시켜줘가지고, 다른 정상적으로보다 높은 전리전압을 갖는, 전원 파괴전압을 갖는 기체가 상당히 떨어지는 현상을 패닝 이펙트라고 했다. 그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냥 전등전압을 낮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스를 갖다 잡아넣어가지고 전등전압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시도하는 겁니다. 그것은 색깔, 그러니까 방전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색깔을 갖다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것 이외에 전등전압을 떨어뜨리기 위한 아주 효과적인 적용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전문 시간까지 그 부분까지 됐고, 이번 시간에는 충돌 전리 계수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자, 전자가 충돌되는 조건 한번 볼까요? 만약에 이런 형광등 내에서라든지 이렇게 보면 이 내에서 충돌되는 조건을 보세요. 한번 보세요. 여기 전자가 여기 이 음극에서 전자가 발생이 돼가지고 이 플러스 쪽으로다가 이 전자가 이제 날아갑니다. 그런데 전자는 이 질량이 굉장히 가볍고 이 전기가 강한 경우에 거의 어떤 장애물이 없다면 전자가 날아가는 속도는 빛의 2분의 속도, 약 한 빛의 속도의 반 정도의 속도로다가 전자가 전기의 플러스 전위를 향해서 지금 날아갈 거예요. 날아가는데 이 안에 만약에 가스가 많이 찼다. 가스가 많이 찼다는 건 압이 많이 찼다는 얘기는 이 전자의 개체가 많을 거고, 전자나 혹시 부딪힐 가능성이 있는 원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장애요소가 많을 겁니다. 장애요소가 많으면 이 전자가 날아가는 평균 자유행정거리가 작아져. 너무 멀어도 문제가 지만 이게 너무 멀면은 부딪히는 확률이 그만큼 적은 거 아니에요. 부딪히는 확률이 적다는 얘기는 이 압력이 짙게 들어가면 가스가 이 조직 개체가 너무 적어가지고 가서 맞을 수 있는 확률이 적어. 그러니까 자유행정거리가 너무 길면 이것은 압력 개체가 적어가지고 개체가 적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 짧으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면 너무 짧은 경우에는 어떻게 있어요? 가서 부딪히긴 많이 부딪히지만 날아가는 힘에 의한 가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기 때문에 에너지가 적죠.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서 어떤 이론이 나오냐면, 원자핵이 가지고 있는, 원자핵에서 바깥의 가전자까지의 이 지름이 얼마냐. 그러면 전자가 가서 부딪히는 건 어떻게 돼요? 이 지역 내에서 다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이 원자핵이 가지고 있는 가전자의 둘레의 크기가 굉장히 큰 거는 전자가 맞을 수 있는 확률이 클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만약에 적으면은 전자가 그냥 지나가서 옆으로 지나가 버리겠죠. 그럼 여기에 전자 충돌 조건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이것이 이제 이 원자가 이 자체에서 만약에 디스토션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한다. 만약에 이것이 만약에 에너지를 상당히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열의 에너지를 많이 받아가지고 자체에서 만약에 떤 과정이 많다 그러면 똑같은 조건인데도 전자가 가서 충돌할 수 있는 확률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충돌을 해가지고 충돌에 의해서 전리되는 조건들은 압력의 조건이 어떻게 되냐? 전극의 간격이 어떠냐? 전자의 평균 자유행정거리가 어떠냐? 원자의 지름 반경과 전자의 반경이 어떠냐? 이런 팩터들이 전부 다 조합이 돼가지고 거기서 무수한 영향들에 의해서 조합이 돼가지고 충돌 전리에 대한 아웃풋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을 간단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이 전리 에너지보다 일단 충돌
운동 에너지가 커야 충돌 전리 조건이 되는 거고요. 여기 알파 기구, 베타 기구라는 얘기는 알파, 베타, 알파 작용, 베타 작용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충돌 전리에 대한 기술을 갖다가 이제 알파 기술, 베타 기술 해가지고 이게 학자들이 나눠놨어요. 그래서 그것은 뒤에 잠깐 보시도록 하고요. 전자가 자유평균 행정거리 중에서 전기가 얻는 에너지를 EV라고 한다 그러면은 람다 2만큼 주행하는 동안 100% 주행하는 동안 다 전리가 되는 게 아니고 알파 계수를 여기서 넣은 거에다가 주행하는 만큼의 거리를 갖다가 전자가 자유평균 행정 기간 중에서 얻는 에너지를 이 람다라고 보면 알파만큼의 알파 작용이 들어간 상태에서의 알파 작용, 알파 액션을 얘기하는 거죠. 액션을 얘기하고 P는 전리 확률을 얘기하면 이 F는 지금 하나의 상수고요. 그럼 이러한 관계 소식을 갖는다 이거죠. 이 부분을 지금 그래프로 나타내 준 것이 이 알파와 그러니까 전리 확률 계수와 알파 액션의 B하고 전리 확률과 이 전압의 요 지금 함수의 관계를 갖다가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지금 1-33 그래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이렇게 전리 계수를 이렇게 본다 이렇게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전리 계수를 2분의 P에 대한 비율이 지금 상당히 높아질수록 전리 계수가 똑같은 네온이라도 상당히 많아지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증가되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전압을 상당히 높게 걸면 똑같은 상태라도 좀 높게 걸면은 우리가 전리가 상당히 많이 되는 부분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직관적으로. 왜냐하면 전기가 강하게 되면 이제 전자를 끌어내는 힘이라든지 그 다음에 양이온이 가서 부딪히는 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팩터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양이온의 이제 충돌 현상이 뒤에 그 다음 번으로 나오는데, 제가 아까 전번 강의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양이온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반드시 꼭 기억을 해라. 모든 전기의 아크 현상에 종료되는 부분에서는 이 양이온이 결부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양이온. 그래서 방전등에서는 아주 핵심적인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1호사 같은 경우 봅시다. 1호사에 도선이 여기 가고, 여기 지하에서 어떤 관이 있어가지고, 이 안에 SF6 가스를 이렇게 만약에 밀봉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 SF6 가스를 밀봉을 하게 되면 이 1호사의 간격을 갖다가 상당히 좁게 할 수 있죠. 우리가 좁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시라고요. 이 바깥에 통은 접지가 되어 있다. 여기 플러스로 대전이 되어 있다. 그러면 전기는 강한 전기에 의해서 이 외부의 통에서 전기가 튀어나올 겁니다.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이동한다고요. 이동을 하는데 이동하다가 만약에 여기에 지하 SF6의 원자하고 충돌했다고 그래요. 이 원자 핵이 있고 바깥에 가전자를 충돌해가지고 이 전자가 여기 가서 충돌해가지고 두 개의 전자를 튀어나왔어. 그럼 이 전자는 이쪽을 향해서 갈 거면 이 부분이 뭐가 되냐면 이게 양이온이 되지 않습니까? 양이온이라는 건 전자가 일단 균형에서 전자가 튀어나가가지고 빠진 부분을 말하는 거니까. 그럼 양이온은 어디를 향하겠어요? 마이너스 쪽을 향하겠죠. 마이너스 쪽을 향한다고. 그럼 양이온은 마이너스를 향해서 가고 전자는 플러스 쪽을 향해서 갈 겁니다. 근데 양이온 특징이 뭐냐면 전자는 굉장히 질량이 가볍기 때문에 움직이는 속도, 날아가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그 빛의 반의 거의 2분의 1 속도에도 날아가고 양이온은 원자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무겁죠. 무거우니까 똑같은 전기에 걸리더라도 이 양이온이 움직이는 고동 상태는 천천히 움직일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양이온이 외부로부터 어떤 원인이든지 일단
운동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속도가 가미됐다 그러면 이것은 엄청난 그 파괴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즉, 양이온은 질량이 무겁다 이거예요. 질량이 무거운데 그 속도까지 가졌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마이너스 쪽에 부딪혔다 그러면은 이거는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럼 전자는 어디서 발생되느냐? 항상 마이너스 쪽에서 발생되죠. 양이온은 항상 마이너스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양이온은 원자 핵을 가지고 있는 바깥에 가연자를 가지고 있는 플러스 성격을 띠고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향해서 간다. 근데 천천히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되면 이 마이너스의 음극에서 부딪히게 되면 마이너스의 음극에서 부딪히는 순간 엄청난 전자를 바깥으로다가 끄집어내오는 문제를 생기는 겁니다. 그 끄집어내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방전 현상에 양이온의 긍정적인 현상과 부정적인 현상이 있는데 이 아크를 줄이는 데는 이 양이온을 어떻게 잡느냐는 거예요. 또 방전 같은 경우는 방전에 아크의 종주적인 현상은 양이온이 종주로다가 완성을 시키기 때문에 이 양이온에 의한 전자 방출이 우리가 얘기하는 아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이온이 전자가 모자라는 놈이죠. 이 모자라는 것이 운동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만약에 외부로부터 어떤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속도까지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음극에 충돌한다면 엄청난 전자를 방출할 거다. 이거를 2차 전자 방출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음극에서 전자를 방출시키는 기타 작용에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강전기에 의한 내음극 방출.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 이 양이온이 와서 부딪히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높은 전기를 걸어버려요. 여기 플러스 걸고 여기 음극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600V 전원 전선에다가 2만원짜리를 다 걸어봐요. 걸면은 양이온이 생기고 말고 이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냥 바로 그냥 전자가 튀어나와버리죠. 그리고 PVC 전선에서 PVC 전선을 600V까지 견딜 수 있는 분자 구조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자가 다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튀어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강전기에 의해서 내음극 방출 현상이든지 고온도에서 전기를 안 걸어놨지만 상당히 온도를 올림으로 해가지고 분자 운동의 어떤 틀 안을 갖다 파괴를 시켜버려. 그 이상으로 움직이게 하죠. 그러니까 격자 운동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열운동 이렇게 얘기하죠. 원자가 이렇게 이것이 하나의 스프링으로 연결된 것처럼 격자 운동을 하는데 이것이 열을 주게 되면 이 격자가 일단 바이브레이션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바이브레이션 하는 범위를 이상으로다가 열을 주어버리면 이게 어떻게 이탈돼 버리죠, 이탈. 이탈돼 버린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고온에 의한 열전자 방출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양이온에 의해서 전자가 발생되는 것도 이거는 우리가 밝힐 수 없는 어떤 감마 기구라는 거 있다. 감마 작용이라는 게 있다. 아까 전자는 충돌 전리 계수에서 알파 충돌 전리 계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자가 방출이 돼서 튀어나오는데 탄성 충돌하고 비탄성 충돌 여러 개가 나타나면서 거기서 알파 계수라는 것이 있다. 알파 계수라는 거에 의해서 전자가 충돌되는 부분에 전자 방출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비례적으로 나오더라. 이 양이온에 의해서 양이온도 어떻게 되면 양이온이 지금 마이너스 지금 가고 있는데 뒤에서 말이죠. 바깥에 또 속도가 빠른 양이온이 가다가 이 양이온을 만약에 때려봐요. 때리면 이 양이온 속도가 굉장히 많이 붙겠죠. 그런데 이런 현상들을 정량화시켜가지고 분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이온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현상의 누적 현상을 이걸 감마작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감마작용에 의해서 또 이게 충돌 전리가 이 전자가 많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가 전자가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전자를 발생시키는 메커니즘을 본 거예요. 전자를 발생시키는 메커니즘. 정리를 좀 해볼까요? 열을 많이 주면은 열운동에서 전자 발생될 수 있고 전기 많이 걸면 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전자가 튀어나오면서 또 다른 전자 방출 계수, 방출 계수, 감마 계수, 알파 계수에 의해서 증설될 수,
또 증가가 될 수 있어. 네? 또 거기 안에서 양이온이 생긴 놈이 마이너스를 향해서 가는데 그것이 뒤에서 때리면서 뭐 여러 가지 현상이 분석이 안 될 수 있는, 분석을 할 수 없는 감마 개수에 플러스 해가지고 또 많이 발생될 수 있어. 또 내음극, 그러니까 뭐냐면 그것도 양이온이 와서 때리는 게 아니고 갑자기 어떤 전기를 상당히 많이 걸었다든지 아주 고온으로 했다든지 이런 부가적인 현상에 추가를 해가지고 또 전자가 많이 발생될 수 있다. 전자가 많이 발생되는 메커니즘, 전자가 발생되는 메커니즘하고 전자가 소멸되는 메커니즘을 알아야 기체의 어떤 방전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자가 그러면 소멸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소멸은 재결합. 재결합이라는 건 어떻게 있어요? 이게 원자 핵이 있고 지금 양이온이다. 양이온이라는 거는 마이너스가 지금 하나 둘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플러스 성격을 띄고 있으니까 여기에 전자가 가서 부딪혀가지고 부착을 딱 해서 붙어버리면 이 재결합을 해가지고 중성을 만들면 이게 재결합이거든요. 부착이라는 거는요, 이 양이온이 아니고 정상적인 중성이에요. 지금 정상적으로 자기 원자 핵을 가지고 바깥에 가전자를 정상적인 숫자를 가지고 있어. 근데 전자가 가가지고 하나가 더 붙어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체가 음이온이 되는 거예요, 음이온. 이렇게. 그럼 부착이 됐죠, 전자가. 그래서 음이온, 이렇게 부착을 일반적인 가스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 양성자보다 외부에 전자가 하나 더 들어왔으니까 이 전자를 바깥으로 밀어내려고 그러죠. 예? 밀어내려고 그래요. 짝이 안 맞으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표적으로 부착을 즐겨하는, 이렇게, 예? 저기저기 부특성을 즐겨하는 가스가 SF6 같은 가스예요. 이런 것들은 부착을 하더라도 밀어내지 않고 동반을 해가지고 가져가. 예? 그 음이온에다가 외부에다 부착을 시키면 상당히 음이온을 좋아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SF6 가스의 그 특징이 하나인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있어요? 부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확산이 됩니다. 확산이 되는 건 간단하게 얘기해가지고 여기 만약에 어떤 아크 접점이 지금 이런 형태로 지금 아크가 발생해 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요? 아크라는 건 전자가 쫙 줄을 쓴 거 아닙니까, 이게? 전자가 지금 이동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만약에 이게 플러스고 마이너스면은, 마이너스 쪽에서 플러스로 전자가 이동하는 거 아닙니까? 전류는 이게 거꾸로 흐르지만. 그러면 여기 전자가 상당히 밀도가 높단 말이에요. 여기 전자가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 전자들이 이 바깥에 어떤 준이 있는데요. 전이가 있는 부분으로다가 이게 퍼져나가죠, 이렇게. 네? 이게 퍼져나간다고, 전자가. 이 부분을 지금 확산에 의해서 소멸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재결합은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표면 재결합과 최적 또는 공간 재결합,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마이너스 전자가 가가지고 이 기벽에 붙어버려요. 붙고 양이온은 어떻게 돼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양이온하고 이 전자가 들어가가지고 이 붙어버리는 거죠. 두 개가 중성이 되면서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붙어가지고 결합이 된 상태에서 튀어나가는 부분. 이게 중성 원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네? 그 양이온, 전자가 하나가 부착한 것하고 전자가 들어가서 기벽에서 일단 하나의 중성 원자가 만들어져가지고 튀어나가는. 이렇게 돼서 이 전자가 일단 없어진 거죠, 하나가. 또 공간에서 중성 원자하고 전자가 부딪혀가지고 지금 합쳐져가지고 이건 음이온이 되죠, 그러면은. 음이온이 된 상태에서 양이온하고 만나가지고 음이온과 양이온이 만나서 중성 원자가 두 개가 생기는 부분이죠, 이렇게. 네? 하나 주고받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 뭐예요? 이게 재결합이죠. 이거 공간 재결합이고 표면 재결합이다. 부착. 이건 어떻게 돼 있어요? SF6가 이 부착의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SF6는 지금 보세요. 이게 SF6는 가스가 있으면 전자가 튀어나오면 이걸 옆에다 갖다 달고 가요.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이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가겠죠. 이 전자가 빨리 이동을 해야 이게 쇼트인데 천천히 이동한단 말이에요. 이거 왜 천천히 이동하냐? 여기 안에는 원자 핵이 있기 때문에 이게 빨리 가지 않아요. 천천히 가서 발생된 전자를 천천히 가가지고
여기서 중성이 딱 돼가지고 SF6 가스 다시 나오고, 그러면 전자가 빨리 가야 쇼트인데, 천천히 가서 이동을 하면, 이게 쇼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SF6 가스를 2기압, 3기압으로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저녁 간격을 맞추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부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확산은 이런 것처럼, 전자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당히 빠르게 양쪽으로다가 이렇게 확산을 하는 겁니다. 확산하는데 돼요. 분리되면 양이온만 남죠. 뒤에는 양이온이 남아가지고 양이온은 어떻게 돼요?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거동하는 그 속도가 느려. 그러니까 이 형태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양이온만 뒤로 남고 앞에 전자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서 이쪽에 전자 밀도에 대한 부분을 전자를 이쪽으로 다 끌고 나가주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전자의 그 양극성 확산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시면 이건 이온의 발생을 전자의 발생으로도 보시면 되는데 전자 충돌에 의한 전자 방출, 광전리에 의해서, 양이온 충돌에 의해서, 열전리에 의해서, 전기 분해에 의해서, 누적 전리에 의해서, 누적 전리라는 건 아까 그 전자 방출에서는 알파 계수, 양이온에서는 감마 계수, 이런 것들이 이제 계수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들을 평균으로 당한 것이 이 누적 전리를 평균한 겁니다. 그리고 감마 작용에 의한 2차 전자 방출에 의한 감마 이펙트, 이거는 양이온에 의한 것이요. 그 소멸은, 이온의 소멸, 전자의 소멸은 전자 부착과 재기락과 확산에 의해서 된다. 그러면 이 내용을 잘 보시면은 차단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차단기는 전자 방출이 굉장히 더디고 전자 소멸이 굉장히 빠른 차단기가 좋은 겁니다. 차단기는 아크를 빨리 소멸해야 되니까 전자 방출은 상당히 안 되고 방출된 전자 방출은 빨리 소멸을 시키는 차단기가 굉장히 좋은 차단기로 볼 수 있고, 좀 차단기가 좀 떨어지는, 품질이 떨어지는 차단기는 전자 방출은 빨리 되고 소멸이 안 되는, ACB 같은 경우는 고압에 못 쓰는 이유는 거기다 전기까지 걸어놓으면 전자 방출이 엄청나게 되잖아요. 근데 공기 중에 그냥 확산에 의해서 기다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저압을 뺏긴 못 쓰는 거다 이거죠. 이렇게 정리되면 이 두 가지의 정리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어요.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자에 방출되는 메커니즘하고 전자가 소멸되는 메커니즘을 봤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화면을 보시면 이 화면이 상당히 아주 잘 표현해놨는데, 보시면 전자는 반드시 음극에서만 발생이 된다. 왜? 전자는 마이너스 성격을 띠고 있으니까 반드시 음극에서만 발생이 되는데, 이 발생된 전자는 엄청난 속도로 어디로 향해서 가냐면 양극을 향해서 간다. 이 플러스를 향해서 간단 말이에요. 이 양극을 향해서 가죠. 왜? 질량이 가볍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가서 어디에 있어요? 다른 원자를 쳐가지고 전리를 시키면은 이 전리된 부분이 전자가 또 나와서 이쪽으로 전자가 튀어나가면서 여기 양이온이 마이너스 향해서 한다 그랬죠. 이 양이온이 문제가 있어요. 양이온은 항상 마이너스 쪽으로 향해서 가죠. 그러면 전자가 다른 원자하고 부딪혀가지고 어떻게 흡착이 돼버리면 이건 음이온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음이온은 양극을 향해서 가는데 이건 속도가 느리죠. 속도가 느리다. 이건 서서히 갑니다. 왜냐하면 여기 원자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중심에. 자, 그럼 이게 설명이 됐어요. 그럼 양이온 발생된 것은 어떻게 돼요? 천천히 음극을 향해서 갈 겁니다. 근데 이것이 외부에서 자꾸만 때려가지고 이 양이온을 때려가지고 양이온을 때려가지고 속도를 가지고서 만약에 이 음극에 만약에 부딪혔다. 그러면 음극을 금속을 이렇게 팍팍 파버리는 거죠. 파면서 여기서 전자가 엄청나게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또 아까 어떻게 했어요? 어떤 기저 상태에서 전자가 여기가 됐다가 여기가 돼가지고 이놈이 다시 자기 궤도로 가면서 방사하죠. 그 방사하는 비대의 광 에너지에 따라서 이게 또 전자가 또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외선을 쪼이면은 전자가 자외선 에너지 엑스레이를 쬐면은 그 음극 표면에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돼가지고 발열에 의해서 이 부분이 이제 탄성 충돌로 이어지는 부분, 탄성 충돌에서 발열로 이어지는 부분. 이거 되면 이렇게 탄성 충돌, 그러니까 전동 초기에 나타나는 탄성 충돌에 의해서 발열로 이어지는 부분. 그 다음에 재결합 해가지고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이거는 공간에 그냥 중성 원자로 해가지고 다시 존재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형광등 아니라고 칩시다. 형광등 이게 아니라고 치면은 이런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엄청나게 무수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형광등 내에서. 메탈 할라이드, 수은등, 방전등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나중에 전등이 다 되는 부분들을 보면은 열이 강도가 상당히 많이 나잖아요. 뜨겁게 난다는 얘기는 이 양이온이 음극에 가서 상당히 많이 부딪히는 겁니다. 음극에 가서. 그렇게 되면 이 충돌에 의해서 전자가 발생이 되면서 이 양이온이 상당히 원자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질량이 크니까 질량이 큰 놈이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음극에서 부딪히기 때문에 여기서 발열이 상당히 크게 나는 겁니다. 상당히 크게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크세운 램프 같은 경우 보면 마이너스하고 플러스가 있으면 음극 같은 경우는 표면이 보면요 이렇게 볼록볼록 나와가지고 이렇게 살이 이렇게 팍팍 파여 있듯이 그 전자가 엄청나게 숫자가 때리면서 이 표면이 파여가지고 상처 난 부분들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예? 굴곡이 된 부분을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기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신 겁니다. 그래서 이 기초적인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 기체의 절연 파괴 현상을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여러분들이 보시겠는데, 그래서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원자핵과 가장 가까이 있는 상태를 그라운드 스테이트라고 그런다. 이거 기저 상태라고 그래요. 기저 상태라고 그러고, 기저 상태에 있는 전자라고, 이 전자가 이 최외곽 전자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이 안에서 움직이는 부분을 여기라고 그러는데, 기저 상태에서 일단 움직이는 부분은 이건 공진 에너지라고 그런다. 공진 에너지. 여기에 필요한 전압을 공진 전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다른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을 이걸 여기 되었다 그런다. 엑사이트 되었다 그런다. 여기 필요한 전압을, 여기 에너지를 여기 에너지라고 그런다. 이 에너지가 여기 되는 것이 자기 궤도가 아니기 때문에 불안전 상태를 해가지고 이것이 자기 궤도로 가는 시간이 10의 마이너스 7세크에서 8세크 후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때의 에너지는 우리가 이렇게 나타난다. 예? 그래서 이때 빛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외부에서 최대 나간 것이 자유전자다. 이걸 이오나이제이션이라고 한다. 전리됐다 그런다. 이 전리가 다른 거하고 부딪히는 걸 갖다가 탄성 충돌과 비탄성 충돌을 본다. 부딪히면은 여기서 양이온이 생긴다. 양이온과 음이온이 생기고 재결합하고 부착이 되고 이것이 이 전자가 소멸되고 발생되는 과정을 우리가 봤다. 예?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기체 방전 현상을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지 않으면은 한 5시간 이상을 강의를 해야 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쉽게 그림을 떼어 올려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강의하는 것은 앞으로 차단기, 조명기구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피해 장치든지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시간까지 한번 봤고요. 다음 시간에 2장에 대해서 논하겠습니다. 이어서 제2장의 기체 절연 파괴 이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 앞부분까지 한 거는요, 아마 여러분들 처음 이 테이프 보시고, 그 기체 절연 파괴 현상들을 처음 이 테이프 보시는 분들은요, 그 테이프를 여러 번 보셔야 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보면서 또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거기에 대한 관련된 레퍼런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중에 가시면은 고전압공학, 그 다음에 기초물성공학, 이런 책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물리 관련 책들 갖다 놓고요. 제가 말하는 것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보시게 되면
그 개념을 쉽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보세요.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피내기, 방전등, 조명 도저히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안 되면 다음번에 대한 얘기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장, 기체의 저렴 파괴 이론을 보시면은, 기체의 방전 이론은, 기체에 관련된 방전 이론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타운젠드 방전 이론하고, 하나는 스티머 방전 이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타운젠드 방전 이론은 예를 들어서 형광등 같은 경우, 형광등이나 뭐 HID 램프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이 다 타운젠드 방전 이론을 가지고 얘기가 되는데, 자, 여기에 압력이 저압이다 이거죠. 저압이에요. 그 다음에 전극의 간격이 가까워. 네? 압력이 저압이고 전극의 간격이 가까워. 그 일정한 공간 내에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맞을 때 맞는 상태에서 이 타운젠드의 방전 이론을 전개해 보니까 이것이 사실 실제하고 맞아떨어지더라. 그래서 이런 조건일 때 대개 이 타운젠드 방전 이론을 가지고 규명을 하고요. 이것도 똑같은 저렴 파괴라고요. 형광등도 지금 저렴 파괴가 돼가지고 지금 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뇌는 형광등과 같은 이론 가지고 적용하냐? 이거 적용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했어요? 전류가 크죠? 대전류란 말이야. 전압도 크죠? 그 다음에 전극의 간격이라고 하면, 전극이라고 좀 이상하지만, 하늘과 땅, 이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전극의 간격이 몇 킬로씩 되죠? 일정한 공간이 아니라, 무한한 공간에서 이루어지죠? 이런 것들은 스티머 방전 이론이, 스티머라는 학자가 이 방전 현상을 규명했더니, 이게 맞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뇌에 대한 거는 스티머 방전 이론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고, 형광등이나 HID 램프라든지 조명등 같은 경우는 타운젠드 방전을 가지고 얘기해야 된다. 일반적인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타운젠드 방전을 가지고 현상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타운젠드 방전을 가지고 먼저 보시면은, 지금 보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낮은 전압과 짧은 전극에서, 그리고 어떤 일정 공간에서의 공간 전화에서 의한 전기 방전 현상, 이런 부분들에 적합한 이론이 이 타운젠드 방전 이론이고, 비교적 높은 기압이나 긴 간격에서의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 스티머 방전 이론이다. 그래서 먼저 타운젠드 방전 이론을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타운젠드 방전 이론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가지고 HID 램프라든지 형광등 이런 방전등의 현상을 여러분들이 딱 떠올리시면 됩니다. 방전등의 현상에서 이 부분을 떠올리시면 아주 쉽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 나오는 게 평판 전극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학문적으로 가보면 상당히 무서운 말이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강의 때 말씀 드립니다만, 오음의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오음의 법칙. 오음의 법칙. 그래서, 나오죠? 그러면 오음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곡선을 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무 의심 없이 그냥 오음의 법칙은 이렇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엄밀한 의미에, 아주 엄밀한 의미에 보면 이거는 엉터리다 이거죠.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엉터리예요. 왜 엉터리냐면 전압을 올리고 전류를 올리면 저항에다가 전류를 올리면 10A 흘러갔을 때 전류 저항하고 100A 흘러갔을 때 저항은 분명히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선형이 아니고 일단 어떤 형태인지 비선형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만약에 비선형으로 되면 이 식이 안 맞지. 그래서 이거 학자들이 이렇게 비선형으로 하면 이 규명이 안 되니까 패턴을 알 수 없으니까 이 안에 들어가는 거는 저항이 다르더라도 이걸 선형으로 보자. 이렇게 전제를 가정을 하고 이 오음의 법칙을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현상을, 패턴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깊게 들어가서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전류가 올라가면서 저항이, 일정한 저항이 이 세상 지구에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 법칙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아주 선형적일 때만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현상이 선형적으로 나타날 때. 그러니까 전압과 전류가 증가를 하는데 저항의 저희가 크기가 일정하게 나타날 때만 되죠. 그건 이게 없잖아,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음의 법칙도 그러하지인데 이 평판정국이라는 건 어떠냐? 이거 원래 전제를 하고서,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를 하고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평판정국이라는 건 뭐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 자, 왜 그러냐면 여기다 전극과 전극을 이렇게 양쪽에다 걸었어요. 걸어가지고 여긴 플러스, 이쪽에 마이너스 걸었다고 칩시다. 이렇게. 이 전압을 쭉 올리게 되면 이건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전자가 이쪽으로 튀어나가요. 여기서 전자가 튀어나가겠죠. 이렇게. 일로. 전기에 의해서 이 전자가 튀어나갈 거예요. 그럼 전류는 여기 일로 흐르고, 그죠? 절연판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 어떤 공간 이하까지는 그냥 그대로 있다가 그 공간 절연 내력을 뛰어넘는 전압을 걸면은 일단 전자가 튀어나가면서 스파가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전체가 스파가 다 되나요? 이게 이렇게 안 되고 어떻게 되죠? 실제 안 되고 어떻게 돼요? 실제 전압을 쭉 올리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일로 갔다는 얘기죠. 이게 고루고루게 전자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야. 여기서 집중적으로 튀어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점에서 집중적으로 나왔다는 거야. 이 지점에서 집중적으로 나왔다는 건 무슨 현상이냐면 여기하고 여기가 가장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이 공기 조건이 같다면 여기가 여기야, 여기하고 여기가 가장 가깝다는 거야. 가까우니까 그쪽부터 전기가 집중 전기에 걸려가지고 절연파가 된 거죠. 아니 그럼 여러분들이 평판 정도 됐다 그러면 이 부분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주 매끈하게 아주 완벽하게 평판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됐다고 쳐도 이제 현미경으로 보면 우두수술할 거 아닙니까 이게? 이 표면이. 그러면 우두수술하면 우두수술한 부분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에 0.1mm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에 집중력이 걸려가지고 여기에서 절연파가 일어나겠죠? 이런 상태에서는 이론 해석을 못하니까 어떻게 전제했냐면 이거는 평판정국이라고 이 얘기를 하자 이거죠. 그럼 전자가 나오면 고르게 어디에 집중전기가 안 걸리고 고르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지금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가 평판이 똑같다는 전제 하에서 양쪽의 전압을 쭉 올려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올리면 이 전자가 이쪽에서 튀어나갈 겁니다. 이렇게 전자가. 그럼 외부에서 에너지를 줘도 돼요. 빛을 딱 줬더니 전자가 하나 튀어나갔어. 그러면 이렇게 전자가 발생이 되는 패턴을 보니까 전압을 쭉 올리면 어떤 영역까지는 전자가 그냥 비례적으로 튀어나오더라 이거야. 이 오미칸 지역이라고 그래요. 오미칸 범위에서는 전자가 전압을 올리는 만큼 비례해서 툭툭 튀어나와. 그러다가 어느 영역보다 전압을 쭉 올리는데도 전류가 증가 안 해. 이 포화 영역이라고 그러는데 이 포화 영역은 뭐냐면 이 전자들이 나가가지고 이 공간에 있는 원자들하고 부딪힐 거 아닙니까? 부딪혀가지고 아까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여기를 시키고 막 주변에 그 귀두로 가다 막 수송을 시켜 놓잖아요. 거기에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 에너지로 다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전자가 여기 다 이렇게 나온 거야. 전자가 이만큼 계속 비례적으로 나온 겁니다. 나왔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이 전자들이 어떻게 이 공간의 원자들을 여기 시킨 거죠. 여기 시킨 다음에 이거 뭐 처음에는 탄성 충돌이고 여기 시키는 과정에서 어떻게 돼요? 비탄성 충돌이라고 그랬지. 비탄성 충돌할 때는 어떻게 돼요? 전자에서는 알파 계수, 그 다음에 양이온에서는 감마 계수가 있잖아요.
이것이 합쳐지면서 어떻게 돼 있어요? 확 증식이 돼버리겠죠? 예? 전자가 만들어지는 부분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다 증대돼요. 이게 전자사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방전의 종료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걸 수식으로 보면 볼 수 있어요. 좀 더 뒤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 BC 영역과 이 타운젠트 방전에서 방전에 관한 정량화, 그래서 방전 이론에 대한 공통 가정은 평등 전개주의다. 예? 하전 입자는 아주 평균에서 전개 방향으로 이동 확산한다. 그래서 전개의 왜곡을 무시한다. 이런 전제 조건에서 이 식을 보게 되면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자, 보세요. 그럼 양극과 음극이 있으면 이거를 양극과 음극을 아주 미분한 조그만 거리로 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출발한 것이 전자가 N0예요. 예? N0가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N2가 됐어. 그 N2가 어느 공간을 통과하면 여기에서 뭐예요? 충돌 전리계수가 증가한다 그랬죠? 충돌 전리계수가 dx 거리에 포함이 돼가지고 이 부분이 더 증가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탄성 충돌에서는 어떻게 돼요? 비탄성 충돌에서. 탄성 충돌에서는 이 전리계수가 커진다 그랬잖아요. 탄성 충돌에서는 전리계수가 거의 없고. 그러니까 이 비탄성 충돌 계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충돌 전리계수의 팩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 도착하는 거는 처음에 N0가 출발했는데 이게 어떻게 있어요? 상당히 이 N0에서 플러스 어떤 함수만큼이 증가가 돼가지고 도착을 하겠죠. 그거를 본 것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미분된 적은 지역에 거리를 잘라가지고 요 거리에 발생된 거를 다시 다 적분해버리면 이 전체의 양하고 똑같은 양이 도착을 하는 거니까 그거를 처음에 출발한 것이 알파 작용에 의해서 알파 작용의 dx 거리만큼이 된다. 그럼 이거를 양쪽에 적분을 하면은 이렇게 가져갈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가져갈 수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어디 돼 있어요? 이온을 갖다 잡아놓게 되면 이 숫자인데 이게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처음 숫자에다가 알파 계수의 x 거리만큼 간 것이 익스포넨셜하게 증가되더라 이거야. 에? 이게 마이너스 익스포넨셜이면 이렇게 마이너스로 이렇게 증가되는 거지만 감소되는 거지만 지금 이게 플러스니까 지금 이렇게 전자가 증가되더라 이런 얘기죠. 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초기에 출발한 거에다가 충돌 전리계수의 거리 간 만큼 익스포넨셜하게 전자가 이렇게 증가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극단의 단위 시간에 유입하는 전자의 숫자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 왜? 이 x는 dx 거리만큼 아닙니까? dx. 근데 전체 거리를 d로 봤으니까 d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온을 집어넣게 되면 이 전체 전류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숫자에다가 이온을 적용하면 전류가 나오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1이 되게 되면 1-1, 이거 제로니까 여기는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냥 여기서 하나가 출발해가지고 여기 하나 오면은 이건 제로예요. 근데 여기 만약에 두 개가 됐다 그러면 이 AD 값이 2가 나오면 마이너스 1 해가지고 1 하게 되면 1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석방전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가 출발해가지고 이 알파 D에 대한 상수해서 이것이 여기 오는 것이 두 개가 됐다 그러면 처음에 출발한 거 빼고 하나 남으니까 이 전자의 이 작용이 살아남아 있는 거죠. 남아있으니까 이 전자를 다시 이 과정에서 하나를 더 낼 수 있는 부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걸 자석방전 조건이라고 해요, 이걸. 이 이후에 자석방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즉, 이 식을 마무리를 하면은요, N0, 익스포넨셜 알파 D의 마이너스 1, 이것이 1보다 커야,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한 것보다 도착한 것이 일단 한 개 이상은 돼야 이게 자석방전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콜가 됐다는 얘기는 이거는 하나 출발해가지고 중간에
뭐 나타나고 없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도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 이상은 도착을 해야 되니까 이게 같거나 커야 이게 자석방정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이 처음에 출발한 놈이 이쪽 그 평판 전국에서 여기서 출발한 것이 이쪽에 한 개 또는 한 개 이상이 이제 도착이 되면 처음에 이제 이 전자를 안 만들어주더라도 다음에 안 만들어주더라도 이 발생한 전자 숫자 가지고 이 안에서의 방전 개수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형광등 같은 경우 점등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스위치를 넣었다는 얘기는 초기 전자를 막 만들어줘가지고 그 전자 숫자 가지고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조건을 만들어줬다 그러면은 그 추후에 전자를 안 만들어주더라도 자기가 스스로 전자를 만들어가면서 전자의 이동을 숫자를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자석방정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수식을 우리가 잠깐 들여다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방전대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파슨의 법칙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파슨의 법칙에서는 이 모든 방전등, 그러니까 그 우리가 타운젠드 방전에서 얘기하는 모든 방전등에서 적용이 되는 그 법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상당히 중요하게 얘기되죠. 그래서 이 BS를 자세하게 우리가 그 식으로 보면 VS는 B의 PD의 로그 APD의 로그 1 플러스 감마분의 1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B하고 이 A하고 이 감마는 기체 상수라 해가지고 기체의 종류에 따라서 고유 팩터가 있으니까 이거는 기체에 따라서 고유 팩터가 주어지니까 넣게 되면 PD죠. 결과적으로는 PD의 팩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나머지 거를 어떻게 돼 있어요? F로 나가거나 그 다음에 K로 나가가지고 보통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VS는 뭐 K, PD 이런 식으로도 많이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VS는 지금 FPD라고 했는데 이걸 KPD나 FPD나 마찬가지 같은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게 P는 압력이고 D는 전극의 간격이거든요. 이게 간격. 이 VS는 절연 파괴전압. 이겁니다. 그러면 PD가 증가하면서 이 VS가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식이 파슨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이 파슨의 법칙이 적용되는 부분이 여기다 이거지. 지금 이 곡선. 즉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파슨의 법칙이 적용되는 곡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파슨의 법칙은 해당이 안 되는 거고 이 부분. 그럼 가스에 따라서 이 곡선이 이렇게 상당히 큐어적이 다르고 약간 상태가 다르죠. 그렇지만 그 기울기가 조금씩 다르게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파슨의 법칙이 적용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다. 즉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방전등을 켜놓고 다시 끄면 그거다 다시 키면은 방전등이 압력이 올라가니까 점등 전압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점등이 안 되고 수은등이라든지 메탈라이트 등을 켜놓고 한 10분씩 기다려야 다시 점등되는 이유는 이 압력이 다시 내려와야 다시 재점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파슨의 법칙이 그 부분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파슨의 법칙을 다시 보시면은 우리 조명공학 책에 지금 그 일반적인 나와 있던 문헌당 책에는 50페이지에 있는데 이 파슨의 법칙의 자세한 식을 우리가 꼭 여러분들이 하나를 참고해서 보시고요. 너무나도 중요하게 적용되는 식이니까 항상 생각을 하시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파슨의 법칙은 일반적인 백열등 같은 경우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항상 방전등에서 그것도 타운젠드 방전에서 항상 적용이 된다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각 기체에 따라서 불꽃 전압이 다른데 그러니까 파슨의 법칙이 여기서부터 다르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이쪽으로들이 파쇄된 법칙인데 공기, 뭐 수소, 아르곤, 네온 따라서 이 최적점이 다 다른 부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아까 이거는 그 앞에 전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거리와 이 전간의 곱의 함수로 나타나는 이 세 가지 식을 같이 합쳐서 우리가 구성하게 되는 이 식으로다가 2-27식으로다가 나타낼 수 있어요. 이것은 이제 인과되는 전압과 압력과 그 다음에 F라는 함수를 적용시켰을 때 주어지는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지금까지 본 게 뭐냐면은 타운젠드 방정을 본 거예요. 타운젠드 방정은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압력이 낮거나 전극이 가까웠거나 일정한 공간에서 어떤 나타나는 방전의 현상을 타운젠드 그 이론을 가지고 분석을 해본다 그랬어요. 그러면 스트리머는 뭐라 그랬냐? 스트리머는 전극의 간격이 길거나 아주 높은 압력에서 얘기되는 부분을 얘기했다. 그래서 스트리머는 타운젠드 방전이 PD가 큰 경우에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크면은 거기에 우리가 얘기하는 어떻게 알파 계수, 베타 계수는 조그만 공간에서 일정한 밀폐된 공간에서 알파 계수, 베타 계수가 증가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자방출이 되는데 이건 어떻게 했어요?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예? PD가 커져도 불꽃이 성립되는 여러 가지 이 알파, 베타 작용이 적용이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기압이 높은 경우에는 불꽃 방전이 아주 가늘게 분기하는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타운젠드 방전이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스트리머라는 학자가 이 PD가 커지고 이 발생한 공간에서 양이온의 공간 전환에 의해서 전개가 왜곡되므로 이 스트리머 이론이 이 타운젠드 이론 가지고는 이게 양이온에 대한 현상도 그대로 이해가 안 되니까 스트리머가 다시 정립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양이온은 뒤에 남고 양극을 음극이 진행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 거리가 이제 전극의 간격이 길기 때문에 전자는 빨리 가고 양이온은 뒤에 남고 이런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제 뭐 플라즈마라든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그 방전 현상을 다른 패턴으로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플러스고요. 여기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어떤 외부의 빛이라든지 이런 에너지로 인해 가지고 전자가 튀어나왔어요. 그럼 나가면서 뭐예요? 다른 원자들하고 막 부딪히죠. 부딪히면서 전자를 많이 발생시킵니다. 하나가 전자 두 개를 부딪혔다는 얘기는 두 개가 나왔다는 얘기는 양이온이 두 개가 발생이 된 거죠. 그럼 전자가 10개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있어요? 여기 양이온이 10개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전자는 질량이 가벼우니까 앞에 선두가 서가지고 막 플러스로 막 이동합니다. 근데 양이온은 무게가 있고 질량이 높으니까 그냥 가만히 서 있어요, 그대로.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이동이 되냐면 여기 어떻게 있어요? 양이온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쭉 분포가 되고 전자가 이쪽으로 몰려나가는 현상이 나죠. 전자는 이쪽으로 몰려나가는 현상이 된다고요. 예? 그렇게 되면 그것이 또 좀 진전이 되다 보면 전체적으로 양이온이 고르게 발생이 되면서 양이온이 전체가 분포하면서 전자가 다 발생이 돼서 이쪽 다 왔어요. 그럼 여기서는 더 전자가 발생이 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에서 발생된 전자가 양이온을 타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계속 이렇게.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이 공간에는 양이온이 쭉 분포를 하면서 전자가 여기서 양이온을 타고 넘어가면서 이쪽 전자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이죠. 양극 쪽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있어요? 이렇게 되면 전체가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이렇게 대전이 되어 있는 거와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전로가 전원 파괴되는 현상하고 똑같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타운젠드 방전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여기 마이너스고 플러스면은 발생되는 것이 여기 플러스 2개 마이너스 돼서 또 다시 발생되고 이렇게 해서 전자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경로를 가지고 있다고 친다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 임피던스가 무한대에서 임피던스가 제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가 이동하기가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된 거냐면 공간 전화가 양이온이 여기 생긴 양이온들이 거의 무게가 있으니까 이동을 못 하잖아요. 그 양이온 분포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있어요? 이 공간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양이온,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정리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여기를 건너뛰면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플러스가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 된다. 이게 스트리머의 방전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전염 파괴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전자사태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지금 이게 스트리머를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보세요. 음극에서 전자가 나온 전자들이 나가면서 2개 되죠. 또 나가면서 4개 되죠. 또 8개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있어요? 그 전자들은 빠르게 양극으로 이동하니까 다 앞에 몰려 있다고요. 그러면서 양이온들이 이 전자하고는 쌍이니까 같은 쌍. 양이온들이 만들어지는 양이온들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정체하고 있죠. 그래서 꼴이 나가면서 양이온들이 많이 만들어지니까 꼴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전자가 앞에 만들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꼴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이것이 전자사태를 이루는 아주 심볼릭한 그림입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돼요? 음극에서 양극으로 가는 스트리머가 진행되는 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럼 여기까지 본 것이 뭐냐면, 그 스트리머의 전형적인 그 형태를 우리가 본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기체방전의 마지막 부분을 정리하고 뇌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